겨울의 끝자락 하얀 입김이 배어나오는 이른 새벽. 골목 깊숙한 곳 조그만 간판불이 켜졌다. 간판에는 다정한 식당이라는 세 글자가 오래된 나무판 위에 조심스레 걸려 있었다. 이 식당의 주인은 윤정애 67세. 서울에서 평생 요리사로 살아온 그녀는 은퇴 후 이 작은 동네로 내려와 아무도 모르게 식당 문을 열었다. 메뉴판엔 딱 세 가지 음식만 적혀 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첫날 손님은 없었다. 정혜는 그저 조용히 보리차를 끓이고 빈 식탁을 닦았다. 그녀의 눈엔 조금의 불안과 조금의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였고 마음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어느 날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시켰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식당을 나섰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돌아왔다. 이 찌개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랑 닮았어요. 그 한마디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단골이 되었고 하루하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식당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음식을 다 먹으면 벽에 붙은 작은 쪽지에 오늘의 한마디를 적어놓고 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혜는 매일 밤 그 쪽지들을 읽으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식당은 그저 밥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누군가의 아픔이 살짝 내려앉고 또 누군가의 내일을 이어주는 온기였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느새 정혜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서울의 낡은 골목 끝자락 작은 간판 하나가 이른 새벽을 밝힌다. 정혜 식당이라는 손글씨가 쓰인 낡은 나무판. 윤정애 67세. 평생을 요리사로 살아온 그녀는 은퇴 후 이곳에 조용히 정착했다. 식당은 작고 조용했다. 메뉴는 단 세 가지. 김치찌개, 계란말이, 따뜻한 보리차. 그 속엔 복잡했던 삶을 정리한 단순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첫날 손님은 없었다. 창밖엔 가랑비가 내렸고 정혜는 조용히 주방을 닫고 보리차를 끓였다. 고요한 식당 안에서 그녀는 작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냈어요. 이 세상에 당신이 존재해서 다행입니다. 그 글을 벽에 붙이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한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어, 정혜야. 식당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정혜 식당은 아무도 모르게 하루를 열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며칠째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었다. 그는 늘 말없이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시켰다. 정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내어놓았다. 남자는 말없이 밥을 먹고 조용히 나갔다. 하지만 식당 안에는 그가 남긴 따뜻한 기운이 퍼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이 찌개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랑 비슷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혜는 말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었다. 남자는 조용히 쪽지를 남겼다. 잊었던 집의 냄새를 되찾고 갑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그 쪽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당의 벽엔 그렇게 또 하나의 사연이 더해졌다. 그리고 그날 식당 안엔 이전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 식당 문이 살짝 열렸다. 젖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 자리에 앉은 소녀는 김치찌개 하나를 주문하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고 손은 젓가락을 쥐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정혜는 말없이 밥그릇을 채워주었다. 소녀의 밥이 반쯤 비워질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밥을 덮어주었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그 말 속엔 긴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밥을 다 먹은 소녀는 계산을 하러 오면서 몰래 작은 쪽지를 카운터 옆에 남기고 나갔다. 그녀가 떠난 뒤 정혜는 그 쪽지를 펼쳐 읽었다. 엄마 없이 먹는 밥은 늘 차가웠어요. 근데 오늘은 따뜻했어요. 그 한 줄의 글을 읽는 순간 정혜의 가슴 어딘가가 먹먹하게 울렸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 하지 않던 김치전을 정성껏 부쳤다.
혹시나 다시 찾아올까 하는 마음.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점심 무렵 그 소녀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전날보다 어깨가 조금은 펴져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정혜는 말없이 김치전을 곁들인 김치찌개를 내어주었다. 소녀는 놀란 듯 정혜를 바라보다 천천히 김치전을 집어들었다. 따뜻한 맛에 그녀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그날 이후 소녀는 며칠에 한 번씩 정혜 식당을 찾아왔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녀는 매번 조용히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갔다. 어느 날은 시험이 끝난 날이라며 환하게 웃었고 또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먹고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빠짐없이 쪽지를 남겼다. 오늘도 따뜻한 밥 감사합니다. 이 식당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혜는 식당 문을 닫기 전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벽에 붙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비 오는 날 찾아왔던 소녀는 이제 어느새 정혜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손님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정혜 식당은 또 하나의 따뜻한 사연을 품게 되었다. 식당 문 너머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안아주는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정혜는 고개를 들고 낯익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들어선 사람은 이복순. 정혜와 함께 소녀 시절을 보낸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20년 전 사소한 오해로 인해 멀어진 채 시간이 흘러갔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섰다. 서로의 눈에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어른거렸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혜야, 이 집 김치찌개는 여전하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을 자리에 앉혔다. 오래된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리고 계란말이가 조심스레 접시에 담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색함이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따뜻한 음식이 조금씩 그 벽을 녹여갔다. 숟가락이 오갈수록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계란말이 한 조각을 함께 나눈 순간 복순이 조용히 웃었다. 우리 그땐 참 별일도 아닌 걸로 싸웠지.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렵더라.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묵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함께 도망쳐본 시장 골목, 첫사랑을 두고 다퉜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었던 시절. 흑백 사진처럼 지나간 기억들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식사가 끝난 후 복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쪽지들을 바라보더니 작은 종이에 글을 써붙였다. 사과는 늦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 앉아 먹은 밥이 증거다. 정혜는 그 쪽지를 읽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복순 역시 미소 속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복순은 가끔 식당에 들러 함께 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말없이 웃었고 때로는 조용히 김치찌개를 나눴다. 우정이란 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조용히 증명해 보였다. 정혜는 생각했다. 어떤 관계든 따뜻한 밥 한 끼 앞에서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그렇게 식당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잊고 있던 계절을 데려다 주었다. 정오 무렵 젊은 부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남자는 말없이 앞장서고 여자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따라왔다. 두 사람 모두 지친 얼굴이었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정혜는 조용히 다가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내어주었다. 젓가락은 움직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이 식당 안을 채웠다. 남자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일어났다. 먼저 갈게. 단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섰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계속 먹었다. 밥을 다 먹은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정혜에게 작게 인사를 남긴 뒤 벽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쪽지를 붙였다. 쪽지엔 단 한 줄. 이곳에서 마지막 밥을 먹었어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혜는 쪽지를 가만히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벽에서 떨어진 자리에 작은 국밥 사진을 붙였다. 그 아래엔 정혜가 조용히 쓴 문장이 있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별을 조금 덜 아프게 해줄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정혜는 이따금 그 쪽지를 바라보았다.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고 싶었다. 식당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며칠 후 익숙한 그림자가 다시 식당 문을 열었다. 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시켰다.
정혜는 조용히 다가가 김치전 한 조각을 함께 내어주었다. 오늘은 혼자예요. 여인이 말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여긴 그런 곳이니까요. 식당 안에 흐르던 고요함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날 벽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붙었다. 다정한 밥 한 끼가 나를 버티게 했어요. 정혜는 그 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겪지만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날도 식당의 불빛은 천천히 저물어갔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식당 문이 살짝 열렸다. 젖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소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정혜가 고개를 들기 무섭게 그는 재빠르게 식당 안으로 들어와 밥 한 공기와 계란말이를 들고 달아났다. 정혜는 놀라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에 밥과 김치찌개 한 상을 차려놓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칠 뒤 식당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소녀는 조용히 들어와 어제와 같은 자리로 가앉았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정혜는 말없이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식당 안엔 말보다 진한 무언의 시간이 흘렀다. 식사를 마친 소녀는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더니 벽 한편에 붙이고 나갔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쪽지를 읽었다. 다정함이 이렇게 무섭고 고마운 건 처음이에요. 그 글을 읽고도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주방으로 돌아가 냄비 뚜껑을 열고 찌개를 다시 데웠다. 마치 누군가 다시 올 것처럼.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엔 새로운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녀는 가끔 식당에 들렀다. 말없이 밥을 먹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정혜는 매번 그를 반기며 따뜻한 국과 보리차를 내어주었다. 어느 날 소녀는 계산대 앞에서 긴장한 듯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종이 한 장. 다음엔 제 돈으로 먹고 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혜는 그 글을 가만히 읽고 한참을 웃었다. 그 미소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다. 식당의 벽은 그렇게 또 하나의 마음을 품었다. 정혜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다림은 따뜻한 밥 한 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식당 문은 오늘도 열려 있었다. 누구든 어떤 마음이든 다정하게 맞아주는 그 자리에. 늦은 밤 식당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정혜는 반가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간병인이자 정혜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시켰다. 밥이 나오자마자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도 어딘가 멀어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이 아내가 좋아하던 찌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혜는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젠 많이 힘들어해서 먹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당신 식당 밥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반찬통이 몇 개 들어있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찌개 국물과 계란말이를 정성껏 담았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말없이 수건을 건넸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밤이 지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혜는 담담히 대답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밥을 차리는 마음이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앉았던 자리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아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당신의 밥이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쪽지 옆에는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 정혜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벽에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찌개 냄비에 국물을 더 붓고 불을 켰다. 정혜는 생각했다. 밥이라는 건 살아있는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남겨진 이들에게 더 깊은 위로가 된다고. 식당 안엔 찌개 끓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속엔 부드러운 이별의 향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봄바람이 유난히 따뜻하던 날 정혜 식당의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이번 주 토요일 식당은 마지막 문을 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단골 손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식당을 찾았다. 언제나처럼 김치찌개는 보글보글 끓었고 계란말이는 노릇하게 익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보리차는 더 향긋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더 깊었다. 그녀는 말없이 손님들을 맞았다. 소녀는 교복을 입은 채 찾아왔고 떠돌이 소녀는 세탁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중년 남자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있었고 오랜 친구 복수는 붉은 장미를 들고 있었다. 하루 종일 식당엔 사람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으로 한 가지를 했다. 벽에 쪽지를 붙였다. 쪽지엔 감사와 추억, 위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혜는 주방에서 하나하나 쪽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고 계란말이를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보리차 한 잔을 내어놓으며 손님에게 말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해가 지고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조용한 식당 안에 혼자 남은 정혜는 벽을 바라보았다. 빼곡히 붙은 쪽지들. 수백 장의 글씨 속엔 수많은 마음이 살아있었다. 정혜는 벽 한가운데에 자신도 작은 쪽지를 붙였다. 당신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아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었다. 그 빛 속에 식당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주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식당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기억들은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정혜 식당은 그렇게 문을 닫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다시 열리는 마음의 식당으로 남게 되었다.